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파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옷도 따뜻하게 목도리, 마스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좀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현역군들이 지금 군생활 하다가 상의를 입었을 때 그때 공상공경이냐 아니면 보훈 보상 대상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분이 되는데 이 구분을 사람들이 보통 그 혼선이 와서 구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를 놓고 누구는 공상공경이고 누구는 보훈 보상 대상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하듯이 항상 첫 발을 잘못 들이면 그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이게 공상공경이 되지 않고 보훈 보상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 변경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론 별 따기만큼 어렵지 않겠지만 어쨌든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초전 처음에 대시할 때 정확히 준비해서 이걸 잘 아시고 준비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방송에 앞서서 저희 행정구제 사무소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빨간 글씨로 된 2글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주시면 제 방송 여러분께 짤막하게 공지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저희 회원이 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공상공경과 보훈 보상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건을 상세 구분하는 것을 국가용자법 제4조 1항 6호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 3조, 국가용자법 시행령 3조 별표 1에 상세하게 공상공경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훈 보상 대상자법 제2조 제1항 2호에도 보면 보훈 보상 대상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자격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하면서 나중에 멋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내 친구는, 그러니까 같은 동료는 물론 이제 상위는 달라요. 상위는 다르는데 내 동료는 공상공경이 됐는데 본인은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됐다고 아주 불만을 터뜨리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뭐 다친 것도 유사한데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또 보훈 보상 대상자를 공상공경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고 있어서 오늘 이 구분을 간략하게 여러분 알기 쉽게 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구분되는 것은 제가 설명란에 전체를 국가유공자법 공상공경과 보훈 보상 대상자법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신청할 때는 그냥 무작정 신청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상군경이냐 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이 차별도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돼서 통칭 국가유공자가 합니다.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 대상자나 통칭은 국가유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수혜를 받을 때는 매월 지급받는 그 수당부터 해서 다 다릅니다. 예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빨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장자와 서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장자 취급은 모든 것을 혜택이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서자는 그 어쨌든 간에 좀 차별을 두잖아요. 이렇게 그냥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국가유공자니까 내가 장자냐 아니면 내가 서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웃으면서 농담으로 물어보시는 분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 4조 1항 6호 시행령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다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현역 군인으로서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정보활동, 화생방, 탄압, 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군수품, 비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 살상 무기, 수송, 행방불명 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 재판, 이런 식으로 지금 직접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지금 지금 읽어가는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해당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이제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 지원으로 이 밖에 준하는 그 어떤 그 훈련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있을 때는 그리고 공상군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더 쉽게 설명하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수고하는 그런 군인들이 공상 군경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좀 모호한 게 뭐냐면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훈련과 그런 훈련이에요. 어떤 거는 국가를 보호하고 어떤 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키는 그런 업무를 보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상의를 입었을 때 공상군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상대방 소대하고 아니면 상대방 중대하고 축구 시합을 했다. 아니면 농구 시합을 했다. 족구를 했다. 이제 등등 체력 단련이나 그 군 생활에서 막사를 구축을 한다거나 지금 막사가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걸 보수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일반 훈련 그러니까 중대 단위나 이런 작은 훈련 그러니까 내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대략 큰 훈련을 참석하기 위해서 간간히 훈련을 받잖아요. 이런 훈련, 이런 상황들은 보훈보상 대상자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자, 훈련을 받는 자. 예를 들면 또 쉽게 생각하면 이 단어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옛날에 보면 철조망, 지금 철조망 걷어서 없어요.
철조망 최전방에 거기서 근무를 쓰는, 그러니까 적과의 관계, 뭐 목소리 크게 하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군과의 그 경비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쪽에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위험 소지가 있는, 내가 그러니까 내 생명에도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 중체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했을 때, 공상하다가 내가 상의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서 철조망을 보통 보면 이제 순찰을 하잖아요. 순찰하다가 밤이 어두워서 놈이 또 잘못 들어서 수렁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헛발을 들여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뭐 이런다거니, 이런 거는 공상군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후방에서 뭐 족구 샤워를 하다 상대방하고 부딪혀서 무릎이 다쳤다, 이렇게 상의를 입을 때는 이거는 공상군경이 아니고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우 면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멋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남들은 공상군경이 됐는데 자기는 보훈 보상 대상자다. 물론 될 만하니까 됐어요. 근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런 특수한 훈련에 버금가는, 예를 들면 뭐 유격 훈련이다, 아니면 야간 산악 행군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훈련 받을 때는 야간에 가면 뭐 줄줄이 앞사람 발작만 따라가야지, 조금만 한눈 팔다 졸면은 헛디뎌 가지고 뭐 좀 몇 미터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졸다가 밤새 그렇기 때문에 졸죠. 자, 이런 경우는 가끔 어떻게 보면 그럼 공상군경이냐 아니면은 보훈 보상 대상자냐, 이게 이런 훈련을 갖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단계에 있으면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그 관계로, 그러니까 이 상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만 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설명, 그때 뭐 또 누가 예를 들어서 같이 경비 나가다가 뭐 발이 미끄러져서 잘못 헛디뎌서 뭐 넘어져서 다쳤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해변가에 근무한 사람들은 해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겁이 나서 총을 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나 딱 중요한 것은 내가 특수훈련, 그러니까 공수부대나 해병대 아니면은 일반 부대라도 아까 얘기했던 유격훈련 그런 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훈련을 받으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신청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 그런 것을 내가 아무리 그때 참여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 같이 훈련 참여했는데 중대장이 확인서를 써준다는 등, 내가 이 직원은 직원이 아니라 이 병사는 내가 이 병사의 중대장으로서 같이 훈련을 임했는데 이러이러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리를 헛들여서 야간 행군 중에 이렇게 다리를 아니면 허리를 다쳤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중대장이 확인서를 해주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중대장 아니면 선임하사나 아니면은 그 뭐 동료
뭐 이런 뭐 본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또 받아도 좋고요. 그러나 그 받지만 자기가 그 상황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물론 말로 설명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보훈처 가서 직접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일단은 각 지방 보훈지청에 이 서류를 신청해 하면 이 심사는 보훈처 본부에서 공상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위 등급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공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 안내를 받고 신체 검사 통지가 안 오면 그건 공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상이 되면 무조건 신체 검사는 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공상 받고 나서 한두 달이면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신체 검사 할 때도 이게 공상 군경이냐 아니면 보훈 보상 대상자냐 이런 똑같은 이제 상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의 질병은 다르겠지만 정도의 상의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상 군경에 주어지는 혜택과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도 처음부터 공상 군경인가 내가 보훈 보상 대상자인가 근데 억지로 말도 안 되는데 계속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이 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상 군경만 고집한다는 것도 이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서울대학교 갈 만한 공부를 했어야 서울대를 지원하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하고 뭐 서울대 연고대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농담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항 2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을 제가 하단에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국가용자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아니면 뭐 의병 제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뭐 만기 제대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다친 기록, 병상일지, 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한 사실들 이런 걸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신청이 좀 부족하다면 아까 중대장한테 확인서 아니면 동료, 선임하사 등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인후 보증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인후 보증도 물론 인정을 잘 안 해주지만 또 명확하게 그분들이 꼭 인정할 만하면 또 인후 보증을 서준 사람한테 전화도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상군경과 보훈 보상 대상자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확실히 구분을 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면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공상군경으로 한번 대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공상군경과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상세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을 찾아보면 이 법령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법제처에 들어가면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 대상자법 이렇게 제목을 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보시지 않아도 제가 하단에 제가 자세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만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 도움이 필요하면 구독 회원이 아니시면 구독 회원을 하시고 나서 전화를 주셔요.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나중에는 진행까지도 제가 대행도 해드립니다. 물론 좀 실비로 해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을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가 계시든지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